안녕하세요. 민사법 플러스의 김동용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법 총칙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예, 오늘부터는 사실상은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 전 두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 능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권리 능력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이 자체의 의미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건 사람이죠. 사람인데 민법 3조에 보면은 사람은 생존한 기간 동안에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생존이라는 건 자세히 살펴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인데 출생이죠. 출생은 언제부터냐? 이 태아가 전부 노출된 시기부터 보는 게 다수설입니다. 그 다음에 사막은 언제냐? 사망은 요즘에 뇌사도 있지만 그 뇌사에 관한 법률이 그 시점을 사망으로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호흡과 그 심박이 영구히 정지한 때 이때를 사망으로 봅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아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설립돼서 그 청산이 이루어져서 법인격이 소멸하는 때까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시기에 대한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 생존해서 출생해서 사망할 때까지 지금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특별히 이제 이 사망의 경우 어떤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러니까 즉 권리 능력이 소멸하게 되면 이 상속에 관련된 문제가 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상속과 관련된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 권리능력 파트에서는 상속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민총이라고 그래서 민총만 물어보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거는 상속 쪽 가셔서 공부하시더라도 상속의 순위, 상속의 순위는 첫 번째가 직계 비속, 아들이죠. 직계 존속,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에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사촌이네 반계열적 사촌내죠. 이런 순위로 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 어떡하냐? 배우자. 이 배우자는 요 둘이 살아있으면 공동으로 상속하고 이 두 명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 계셔야 이 권리 능력 소멸과 더불어 일어나는 케이스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대습상속인데 좀 어렵긴 한데 지금 할 건 아니긴 한데 사실 대습상속이란 게 뭐냐면 상속인이 될 자가 이 사망하거나 결격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상속인의 지위에 들어가는 상속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 사실 이해하기 힘들고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갑과 을이 있었는데 이 슬하에 A, B, C가 그러니까 직계비속이 이 아들들이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둘이 같이 죽었다고 하면 이렇게 죽었다고 하면 그 A와 B와 C가 상속인이 되겠죠. 근데 A가 요 상속 개시 전에 이미 죽었다. 이미 죽었는데 이스라엘 D라는 자식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D는 이 A의 지위에서 이 갑과 을의 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걸 바로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대습상속.
A의 지위를 대신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A의 지위를 대신해서 이 지위에 대신 들어가서 대신 상속한다라는 의미로 대속상속이라는 의미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30조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하면 이 동시 사망으로 보거든요. 이 동시 사망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이제 혼인을 해서 자식이 A, B, C가 있는데 이때 이제 아버지가 A와 놀러 가서 둘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경우 요거의 의미에 대해서 이 둘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이 조항의 의미예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이 지금 만약에 뭐 A가 먼저 죽으면 A의 지위를 직계 존속이 상속하는 문제, 갑이 먼저 죽으면 갑의 지위를 A가 상속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동시에 사망했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는 거죠. 둘의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불합리한 점도 있는 게, 쉽게 설명드리면 사실 이것보다 사안이 좀 복잡한데, 각각 우리 혼인해서 A, B, C가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동시에 사망했다 이거죠. 각각 동시에 사망했는데 이게 F가 이렇게 있으면, 자식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네, 이런 경우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에 이제 A를 P대습자라고 하긴 하는데, P대습자 이 갑이 먼저 사망하고, 갑이 먼저 사망하면 A가 이제 갑을 상속하겠죠. 상속하면 이런 경우에는 A가 사망, 이렇게 되면 F는 당연히 상속을 받죠. 본위 상속이라고 하죠. 대습 상속은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근데 A가 먼저 사망하고 그 다음에 갑이 사망하면, 이 경우에는 이 상속 전에 이 F가 A의 지위에서 상속받는 거기 때문에 대습 상속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갑과 A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원래 갑과 A가 동시에 사망하면 이 사이에 상속이 안 일어나는 게 기본 법리인데 왜 F는 상속을 못 받는 거냐. 이때 판례가 이런 경우에도 대습 상속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왜냐면 이 두 가지가 다 되는데 동시 사망했다고 상속이 안 된다 그러면 F의 지위가 이 너무 지나치게 차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다는 거죠. 이런 거고요. 이게 뭐 지금 상속과 관련된 얘기를 쭉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라도 뭐 이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에만 권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뭐라 그러죠? 태아라 그러죠, 태아. 이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가끔 이제 이 태아 관련해서 이 태아는 어떠한 법률 관계에 관해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런 조문들이 있거든요. 이런 조문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태아의 권리 능력을 좀 미리 땡겨서 인정하는 걸 개별적 보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권리 능력이 없다는 것이 원칙이 되겠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런 규정 중에 하나가 이제 앞에서 본 이 상속의 순위에 관련된 규정. 그 다음에 불법행위 관련된 규정. 상속과 관련해서는 또 유증과 관련된 규정. 유언으로 증여할 때 이때도 태아에 관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뭐 이럴 때 이제 이 규정의 의미는 일차적으로는 어떤 의미? 권리 능력이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음, 상속 단계에서 아직 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혼인해서 A, B, C가 있고 A, B, C가 있고 어, 아직 D는 이 지금 을의 뱃속에 있었다 이거죠. 을에 아직 태어나지 않고 D의 뱃속에 있었다고 하면 이때 갑이 사망하면 을과 A, B, C, D, 을과 A, B, C가 동시에 상속하게 되거든요. 근데 요 D도 이 상속순위에 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상속순위에 넣게 된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이때 사망한 시점에서 D가 태아였다 할지라도 이 D도 A, B, C 을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증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갑이 죽으면서 이 복중 태아에게 유언으로 이 사람한테 뭘 줘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불법행위에 관련해서도 만약에 X가 이 갑을 죽였다고 하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D의 입장에서도 이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에 대한 위자료를 요 X에게 불법행위로 물을 수 있겠죠.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태아의 권리 능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 상속의 순위, 그다음에 유증, 그다음 불법행위 이 세 가지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아직 태아인 상태에서도 태어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또 살펴보면 불법행위 관련해서 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A라는 사람이 B를 쳐서 다치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C를 임신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C가 이 사고의 충격으로 조산됐거든. 그러니까 일찍 태어난 거죠. 조산이 이루어져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망했어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라면은 이 C의 경우에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권리 능력이 있는 걸로 취급되기 때문에 C는 복중인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음에도 A에게 불법행위 청구권이 있죠. 이 근데 이제 요거하고 좀 구별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경우에는 C가 조산이 되는데 만약에 사산이 됐다면 사산이란 건 태어나지 못한 거죠. 이런 경우라면 이 규정이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지 못했으면은 이 경우에는 이 C가 A에게 불법행위 청구권을 내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죠. 원칙으로 돌아가서 음, 권리 능력이 없는 걸로 취급되기 때문에 C는 A에게 불법행위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 청구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의 의미는 태어났을 때 그렇게 시점을 땡겨준다는 의미지
태어났을 때 시점을 땡겨준다는 의미지, 태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게 적용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사산된 경우, 그러니까 태어나지 못한 경우는 이 태아의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거의 의미에 대해서, 이 의미에 대해서 걔네가 대립하는데, 정지조건설하고 해지조건설이 대립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뭐 자세히 이제 공부를 하시면, 조건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뭐 이게 의미가 잘 다가오실 텐데, 일단은 뭐 이거는 태어나는 걸 정지 조건으로 해서, 만약에 태어나면 그 시점을 땡겨주겠다 이거고, 이거는 뭐냐면 일단 임신한 상태에서 권리 능력이 인정되고, 혹시라도 사산되면 소급적으로 무효로 보겠다 이거거든요. 이런 견해인데, 하나는 해제 조건으로 보는 거, 하나는 정지 조건으로 보는 건데,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 정지 조건 소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어나는 경우에 소급해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학설이 언제 적용될까요? 언제 적용될까요? 이게 견해 드립이 있는데 언제 적용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면 각각 을이 혼인한 상태고, 이, 이 을이 뭐 병을 포태하고 있다고, 임신 중이라고 보면, 이때 이제 그 임신한 상태, 그리고 아직 출산하지 않은 상태, 이 지금 복중에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이때 이 견해의 실익이 있는 거예요. 이때 태어난 이후에는 실익이 거의 없죠. 태어났으면 그때로. 근데 임신한 상태인 경우에는 이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이 권리 능력을 인정할 수 없죠. 근데 해제조건설에 따르면 임신한 상태긴 하니까 권리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한 상태에 있을 때 걔네들에게 실익이 있다. 그리고 일단 출산이 이루어지고 나면 둘 사이 학설의 걔네들의 차이가 없다. 이것도 좀 주의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제 케이스에서 이게 나온다고 하면은, 만약에 좀 깊게 물어보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 사인증여에도 그 타의 권리 능력을 인정할 것이냐. 우리가 아까 본 게 뭐였죠? 이 유중에서 유중에서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잖아요. 능력이 있는데, 이게 뭐, 그래서 갑이 이 자기가 사망하면서 각각 을이 부부고, 이게 A, B, C, D가 있는데 F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유언으로 F에게 내 재산 중에 X 토지를 주어라, 이렇게 유언을 하는 건 가능하다 이거죠. 가능합니다. 유언으로 하는 건 가능한데, 뭐, 뭐 자식 같은 경우에는 유언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가능할 텐데, 예를 들면 이게 갑이 되게 돈 많은 호랍인데, 이 을 있고 이 A가 있는데, A가 지금 이렇게 을이 A를 임신 중인데, 음,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자기 토지 X를 이 A에게 증여하겠다.
징역 계약이죠. 그런데 이제 그 원인이 사망시기 때문에 이런 징역 계약을 사인증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가 죽으면 이 내 X 토지를 A에게 증여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이런 계약을 사인증여라고 하는데 이, 이 유언하고 이 X 토지 그러니까 이 증여계약하고 겹치는 게 죽음으로써 사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정 유언에 대해서는 태아가 권리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이 사인증여에 적용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그 판례가 이 사인증여에 있는 게 아니라 생전증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전증여는 그냥 증여죠. 그러니까 이 사인증여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생전증여라는 말 쓰는 건데 그냥 증여계약이죠. 뭐 내가 이 태아에 대해서 증여하겠다라는 계약을 체결하는 게 가능하냐. 이게 태아는 아직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 엄마가 이 A를 대리해서 요 각각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게 가능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판례는 불가하다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 태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이 우리 법에 없거든요. 태아에 대해 법정 대리인이 우리 법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판례 태도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검토도 이런 것도 뭐 사례에 나오면 검토도 기본적으로 권리 능력의 그 예외 규정은 법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해석으로 확장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경우에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교재에 돌아와서 보면 권리 능력의 의의, 그래서 권리 능력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소송상의 다성사 능력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이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 당사자 능력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당사자 능력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지금 권리 능력하고 당사자 능력은 좀 차이가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 능력의 발생 시기가 소멸 시기. 그래서 민법 3조에 보면은 사람은 생존한 동안에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런 규정이 있죠.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권리 능력 소멸은 곧 사망인데, 그러니까 사망에 의해서 이 민법 997조에 보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서 개시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권리 능력하고 상속은 사실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긴 해요. 그래서 이 민법 30조에 보면은 2인 이상의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때에는 동시 사망한 것을 추정한다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이 동시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동시 출정을 받는 사람 사이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그 판례가 있어요. 다만 제가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 동시 사망은 대습 상속은 된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거를 뭐 정확하게 이해하시긴 좀 힘드실 거고 이 동시 사망이 일어나는 경우에 이 동시 사망된 사람 사이에서 상속은 일어나지 않지만 대습 상속은 된다고 보는 게 판례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고 있으시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이걸 다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관련되는 문제인데 안 하긴 좀 힘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태아의 권리 능력. 태아의 권리 능력은 원칙적으로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없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각 개별 법규에서 이 경우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불법행위에 관한 762조 보면은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천조에 보면은 천조 사망에 보면 상속 손해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고 그리고 1064조에 보면은 아까 본 천조 사망, 천조 사항은 수중자에 관해 준용한다. 그러니까 유언에 의해서 증여를 받는 자를 이제 수중자라고 하는데 태아도 유언에 의해서는
수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거의 의미에 대해서 판례는 이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출생하면 그 시기를 소급해 준다라는 의미로 봐줄 수 있다라고 해서 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권리 능력이 있다는 걸 전제로 법정 대리를 한다거나 이런 건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면 그 시점을 땡겨준다는 거지 태아인 상태에서 뭘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판례 그 박스 안에 있는 판례 보면은 특정한 권리에 의해서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할 때 그 시점을 소급하여 주는 것과 같다는 거지. 마지막 줄 보면은 모체가 같이 사망해서 출생 기회를 못 가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논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사산해버리면 출생을 못 해버리면 그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인증여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앞서서 저희가 이제 유증에 대해서 봤는데 유언으로서 증여하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누구에게 물려주어라 이렇게 유증하는 경우는 계약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사인 증여는 계약이죠. 그러니까 그 임신한 분을 찾아가서 내가 그 복중에 있는 누구한테 재산을 주고 싶으니 우리 이제 계약합시다 이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되면 그게 유효한 건지 여부예요. 근데 이제 판례는 사인증여,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얘한테 주려고 한다 이건 없어도 내가 지금 주려고 한다 이거 생존증여죠. 그러니까 죽는 게 들어가지 않고 지금 주려고 할 때 이 부분은 판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수중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 대리인으로 인한 수중이겠죠. 수중행위도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해서 이 생존증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사인증여 또한 기본적으로 그 판례가 정지조건소의 입장에서 앞서 본 정지조건소 입장에서 법정 대리인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사인증여의 경우에도 권리 능력이 인정되기 보기에는 좀 힘들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결론이 되겠습니다. 뭐 오늘 한 부분은 사실 상속과 관련돼 있어서 지금 바로 이제 민법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해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잠깐 빠르게 하는 클립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